안녕 친구들 반갑습니다. 쌤은요 여러분의 과학에 방향을 알려드리는 과학의 나침반 박한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드디어 2학년 과정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2학년 과정 시작해 볼게요. 자 쌤이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O2라는 교재를 가지고 2학년 과정을 열심히 달려보려고 해요. 자 이 O2 교재에 대한 장점부터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는 이미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했습니다. 니까 오리엔테이션 꼼꼼하게 한번 듣고 감 잡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번 교과 내용들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중학교 2학년 1학기의 첫 단원은요. 물질의 특성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물질의 특성 단원을 시작합니다. 그때 물질의 특성 파트는요. 크게 두 가지의 덩어리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큰 틀 한번 잡고 갈게요. 물질의 특성 단원은 둘로 나뉘더라. 첫 번째는 물질의 특성을 공부하는 이야기. 두 번째는 물질의 특성을 활용해서 섞여 있는 혼합물을 분리하는 이야기.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혼합물을 분리한다는 건 다짜고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특성을 활용해서 분리하는 거니까 요 앞에 물질의 특성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 우리는 물질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꼼꼼하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물질의 특성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물질의 특성을 정의 내리고 수많은 물질의 특성 중에서 하나인 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페이지 8쪽과 9쪽 체크할 거고요. 교재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전체 내용을 한번 필기 정리할 거예요. 필기 정리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전체 내용 읽어보면서 문제까지 풀 거니까 일단 나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받아 적으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구나 같이 써보고 같이 읽어보면 분명히 중학교 2학년 과정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는 물질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기로 했어요. 전체 내용들을 한번 써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뭐 공부한다고요? 물질의 특성 공부한다고요. 자, 물질의 특성 파트를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일단 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물질의 특성이라는 거 정의 한번 내려봅시다. 물질의 특성이라는 것은 자, 어떤 특정한 조건 속에서 특정 조건이라는 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압력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와 같은 특정한 조건 속에서 만약에 같은 물질이라면 양 상관없다. 양 무관하게 같은 값을 가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너희들 같은 물질이야? 그러면 양은 상관이 없겠다. 당연히 같은 값이겠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와닿아요? 안 와닿아. 자, 얘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보자.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가장 익숙한 물을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물을요. 1기압 상태에서 한번 가열해 볼게요. 자, 특정한 조건을 1기압으로 고정할게요. 자, 얼만큼 끓나, 몇 도에서 끓나 한번 볼게요. 자, 일단 10g을 갖고 보글보글 끓여봐요. 그랬더니만 100도에서 끓네. 알았어요. 그래서 넌 100도에서 끓는구나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요. 20g으로 양을 늘려봅시다. 몇 도에서 끓지? 봤더니만 조금 시간은 더 걸려도요. 여전히 100도에서 끓트라는 건 거예요. 조금 더 양을 늘려볼까? 늘려보자. 자, 예를 들어서 1kg, 1000g을 한번 끓여봅시다. 여전히 몇 도에서 끓냐면 100도에서 끓트라는 거죠. 자, 똑같은 물이라고 한다면 양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 상관없이 같은 온도에서 끓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온도를 우리는 끓는 온도, 끓는 점이라고 하고 끓는 점은 양과 상관없이 같은 값을 갖네.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닿지요? 그죠? 이게 바로 물질의 특성이에요. 그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양과 상관없이 같아야 되는구나. 같은 물질이라면. 그럼 이런 물질의 특성 어떤 것도 있는지 우리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자, 처음엔 좀 낯설게 느껴지는 용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할 단어니까 그냥 쭉 들어보시면 돼요. 방금 했던 온도, 끓는 점 이런 것을 끓는 온도라고도 하는데 끓는 온도, 끓는 점은 써볼까? 끓는 점이라는 것도 끓는 점은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의 특성이에요. 근데 끓기만 할까? 아니지. 녹을 수도 있는 건 거야. 녹는 온도.
녹는 온도, 이걸 녹는 점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뭐예요?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녹기만 해? 아니야. 얼기도 하겠지 뭐. 자, 어는 온도. 이걸 우리는 어는 점이라고 할 거고요. 이것도 뭐예요?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단어인 밀도. 이것도 물질의 특성이고요. 하나만 더 써볼게요. 바로 용해도입니다. 용해도 또한 물질의 특성입니다. 조금 용해도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죠? 하지만 곧 배울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그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의 특성의 예. 그러면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니야 라는 것도 한번 써봅시다. 물질의 특성이 아닌 거. 그냥 써볼까요? 아니야. 뭐가 아니야? 물질의 특성이 아니야.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질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량을 정의 내릴 때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질량이란 물질의 고유한 양이야. 지구에서 60kg이어서 달나라 가도 60kg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 그러면 물질의 특성인가? 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장소에 따라서 물질의 이 질량은 안 바뀌지만 이 질량은요. 물질의 특성이 아닙니다. 직관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누군가 선생님한테요, 금덩이를 하나 줬단 말이에요. 자, 금덩이, 자, 1kg이야. 선물이야. 고마워. 받았단 말이죠. 1kg의 금덩이가 있어. 근데 누가 그걸 좀 떼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800g밖에 안 남았어. 1kg의 질량은 금덩이였는데 800g으로 질량이 바뀌자. 이거 금덩이 아니에요? 여전히 금덩이란 말이에요. 질량이 바뀌었다고 해서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는 건 아닌 건 거죠.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다만 질량의 단위 기억할게요. 킬로그램, 그램 같은 거 체크해 두시고요. 또 질량만뿐만 아니라 부피도 마찬가지예요. 부피, 뭐 단위, 밀리리터, 리터, 뭐 밀리리터, 리터, 세제곱 센티미터 이런 게 부피인데요. 부피 또한 물질의 특성 아닌 건 거예요. 얼만큼의 공간을 차지하는지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뭐. 200ml 우유가 있어요. 꼴딱꼴딱 먹어서 이제 10밖에 안 남았어. 얘는 우유였고 얘는 이제 우유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건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해 볼게요. 부피, 길이, 온도 이런 것들은 무엇이다?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겁니다. 그때 하나 체크해 볼 것은 여기 있는 온도하고 여기 있는 온도는 둘 다 온도라고 얘기하지만 끓는 점은 뭐예요? 끓는 온도, 어는 온도, 녹는 온도와 같이 어떤 특정의 온도를 지정하면 물질의 특성을 얘기할 수 있지만 다짜고짜 온도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라는 건 거예요. 10g의, 10도의 물이었지만 20도는 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아니야와 함께 둘을 비교할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바로 물질의 특성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기 중에서 뭘 오늘 공부할 거냐면 바로 밀도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됐죠? 자, 밀도에 대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가자. 자, 밀도입니다. 자, 밀도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내리냐면요. 밀도란 단위 부피당 질량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단위 부피당 질량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밀도는 무엇을 비교하고 싶은 거냐면 질량을 비교하고 싶은 건 거예요. 근데 야, 질량을 비교하려고 보니까 이런 식의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A라는 물질은 질량이 예를 들어서 20g이에요. 됐어요? 그 B라는 물질은 예를 들어서 15g인 건 거예요. 그럼 질량만 보면 누가 더 큰 것처럼 느껴져요? A가 더 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A가 더 질량이 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부피가 좀 달라. 질량은 이랬는데 부피가 얘는 몇 부피였냐면 2부피였고 얘는 부피가 1부피인 건 거예요. 그럼 뭔가 비교가 공정하다고 느껴져요? 안 공정해? 안 공정하지. 뭐야, 넌 2개고 넌 하나 부피잖아. 똑같이 비교해. 그게 바로 뭐냐면 단위 부피당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1이라는 부피로 비교해봐봐 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그럼 나는 이미 1인 걸? 오케이, 넌 됐어. 그럼 너는 어떻게 1로 바꿔봐? 하면 알았어. 바꿔볼게. 그럼 사실 나는 1의 부피당 질량은 10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똑같은 1의 부피당 질량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구나, B가 더 크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밀도가 누가 더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B가 더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밀도의 정의와 개념인 겁니다. 받아들였습니까? 밀도라는 것은 질량을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짜고짜 비교하면 뭔가 공정하지 않으니까 부피 똑같이 해. 그리고 나서 비교해. 이게 바로 밀도더라. 그래서 비교를 하면 지금 이거 우리 A 밀도 어떻게 구한 거예요? 20g을 2라는 부피로 나눴지요. 아, 밀도는 그렇게 구하는구나. 이것도 한번 그냥 놔둬볼까? 밀도 어떻게 구하는구나. 부피로 무엇을 나누는구나. 질량을 나누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밀도의 단위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밀도, 위에는 질량 단위 써야 되겠다. 그램이나 킬로그램 쓰면 되겠네. 밑에는 부피 단위 쓰면 되겠다. 뭐 세제곱 센티미터 이런 것들 뭐 세제곱 미터, 뭐 리터, 밀리리터 다 써도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위에는 질량 단위 쓰고 밑에는 부피 단위 쓰면 되겠구나. 이게 바로 밀도의 단위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쌤이랑 지금 처음 공부하니까 혹시나 쌤이 지금 쓴 이런 칼라펜에 저건 더 중요한 건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거 다른 색깔로 써야 되는 건가? 그런 거에 약간 좀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쌤은 지금 필기하는 건 싹 다 중요한 것만 필기하는 것이니까 그냥 쌤은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게 더 중요한가 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게 구분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색깔 이렇게 좀 둘이 구분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자, 다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밀도는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때 요 질량 아까 얘기했는데 부피 아까 얘기했는데 밀도를 구성하는 질량과 부피는 뭐가 아니다? 물질의 특성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물질의 특성이 아닌 질량과 부피를 이용해서 밀도를 나타냈을 때 밀도는 물질마다 정해진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밀도는 물질 종류가 같으면 양에 무관하게 같은 값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예요? 밀도는 뭐구나? 물질의 특성이구나. 너 물질의 특성 맞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자료를 써드릴 건데, 자, 볼게요. 자, 자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 그래프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프는요, 뭐 부피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의 질량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됐죠? 표로도 나올 수 있어. 표로도 나올 수 있고, 표를 그래프로 바꿀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되는 건 거야.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임의의 칸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큰 의미 없이 그냥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1, 2, 3, 4, 1, 2, 3, 4 썼어요. 됐죠? 점도 몇 개 찍어봅시다.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D, 하나 더 할까? 어디 할까? 여기 E 했어. 됐죠? 자, 우리 밀도 한번 구해봅시다. 밀도 어떻게 구한다고? 질량을 비교할 거야. 근데 똑같은 부피 대비 비교해줘.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기로 했죠. 자, A부터 갑니다. 부피 얼마야? 나 1이야. 질량 얼마야? 나 1이야. 질량 단위 그램이라고 하고요. 부피 단위 예를 들어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한다면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가 단위가 나올 건데 선생님 숫자만 쓸게요. 알겠죠? A는 1이구나. B도 한번 해볼게요. 너는 어때? 나는 부피가 1이야. 여기 숫자 잘 안 보이죠? 4예요, 여러분들. 나는 질량이 4야. 그럼 나는 4야. 괜찮아요? 그 다음에 C 해볼게요. C. 너는 얼마야? 난 부피 3이야. 너는 얼마야? 나도 3이야. 질량. 그럼 1이네. 자, D 어디 있어요? D 여기 있다. D. 부피 얼마야? 4야. 질량 얼마야? 1이야. 나는 4분의 1이야. 0.25라고 써볼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2요. 너는 얼마니? 나는 부피 4야. 나는 질량 4야. 나는 1이야. 됐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 한번 밀도 값을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1 있고요. 4 있고요. 0.25 있습니다. 누가 제일 커요? B가 제일 크고요. A하고 C하고 E는 똑같네. 그리고 D가 제일 작네요. 자, 친구들 일단 그래프를 보고선 밀도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계산한 다음에 이들을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런 상태에서 이 그래프에 몇 종류의 물질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5개요? 하면 안 되는 거야. 물론 5개, A, B, C, D, E 5개의 알파벳이 있지만 어때요? A하고 C하고 E는 밀도가 똑같죠? 아까 그랬는데 물질의 종류가 같으면 양무관하게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것이 물질의 특성이고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너희들은 밀도가 똑같네. 같은 물질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건 거예요. 따라서 물질은 하나, 둘, 세 종류의 물질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 세 번째. 얘네들이 다 액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무조건 안 섞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상태에서 얘들을 이렇게 실린더에다가 들이부어요. 그러면 몇 개의 층으로 나뉘면 3개의 층으로 나뉠 거야. 양무관하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3개 층으로 나뉘었다고 해볼게요. 그때 가장 밑에 누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밀도는 똑같은 부피 대비 질량을 비교한 거예요. 질량이 크면 단순하게 일상의 용어로 얘기하면 무거워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즉 밀도가 크면 밑으로 내려갈 거야. 핵심이에요. 밀도가 크면 아래로, 밀도가 작으면 위로 기억하면서 다시 누가 아래로, 밀도가 크면 아래로. 그럼 누가 아래로, 제가 아래로, B가 4니까. 됐어요? 밀도가 작으면 위로. 누가 제일 작아요? 저요. B가 저는 0.25거든요. 그럼 여기가 A하고 C하고 E가 저희는 1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표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고요. 계산한 것을 이렇게 층상 구조로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밀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밀도에 대한 얘기를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또 써볼까? 자, 여기 3, 4 했죠? 5로 쓸게요. 자, 이런 밀도를 해석했을 때 밀도가 크다는 것과 작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의 용어로 어떻게 얘기할 거다? 밀도가 크다. 뭐예요? 아래로 내려가겠구나. 가라앉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 상대적인 건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밀도가 작다. 그러면 위로 가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단순화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런 단순화된 이야기가 6번째 일상생활에 대한 예시로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물에 들어갔을 때 튜브를 이렇게 껴요. 그럼 동실동실 뜰 수가 있어요. 몸에 튜브를 껴서 부피를 크게 해서 뜬 건 거예요. 물에 뜬다. 이런 식의 말은 뭐예요? 뜬다. 위로. 이거는 밀도를 작게 한 거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거예요. 서핑 알아요? 선생님 하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서프 보트 있죠? 이런 건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건 거야. 그럼 걔는 밀도가 큰 걸 쓸까? 작은 걸 쓸까? 작은 걸 쓰겠지. 이런 식의 예시들이 나올 것이고 그 해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밑에 내려가 전복도 따고 뿔소라도 따고 해야 돼. 그럼 물에 뜨고 싶지 않고 일단 가라앉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다가 납으로 된 벨트 같은 것을 찬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이건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아래로 가고 싶어서 밀도가 큰 벨트를 몸에 착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예시는 일일이 쓰지 않아요. 알겠죠?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큰 틀입니다. 이 큰 틀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는요, 내용들을 쭉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이제 내용들을 한번 보러 가볼게요. 자, 어떤 것들 배웠는지 쭉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 교재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린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느냐? 자, 8쪽과 9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8쪽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물질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 배운 거 한번 기억해요. 물질의 특성이라는 건 특정한 조건에서 압력이나 온도와 같은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지 않는 고유한 성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물질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때 이런 물질의 특성에 얘는 색깔이나 맛이나 냄새, 밀도, 용해도, 끓는 온도, 녹는 온도 등등등이 있다. 자, 살 붙일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요, 선생님이 한 가지 말을 붙일게요. 겉보기 성질이라는 단어를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 성질이라는 것은 간단한 오감 이런 거 뭐 맛을 본다든가 만져본다든가 눈으로 색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간단한 오감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맛이나 색 같은 것들 이런 촉감 같은 것을 묶어서 겉보기 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추가로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서 이런 것들이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질들의 특성은 물질마다 다르다고 했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고 따라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물질이라면 양 상관 있다 없다 관계없이 일정한 게 바로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였습니까? 자, 같은 물질의 양에 따른 성질 비교. 여기 있는 숫자들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질량을 비교해보자. 부피를 비교해보자. 끓는 온도를 비교해보자 라고 얘기했을 때 결론은 이거예요. 질량과 부피는 양에 따라 뭐한다? 값이 변한다는 건 거예요. 양에 따라 변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케이, 질량과 부피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구나. 근데 끓는 온도는 어떻더라? 양과 상관없이 똑같더라. 뭐예요?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더라. 아, 얘가 물질의 특성이구나. 이런 걸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바로 물질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였습니다. 교재하고 매칭해서 보세요. 자, 다음. 자, 질량과 부피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질량과 부피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더 이야기하는 이유는 밀도를 구성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얘기했죠. 그때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지만 질량과 부피는 물질의 특성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질량이라는 것은 장소나 상태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고유한 양을 이야기한다. 지구에서 6kg이었으면 달나라 가도 6kg인 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유한이라는 단어에 휩싸여서 물질의 특성이라고 오해하지 말자. 단위 체크해 보시면서 전자저울로 체크를 하는 것이고 부피라는 건 어떤 물질이 얼만큼의 공간을 차지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입니다. 뭐 세제 여러분들 부피 계산할 줄 알아요? 이렇게 있을 때 네모네모 어떻게 재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재지 뭐. 가로가 센티미터였어. 여기도 센티미터고 센티미터면 센티미터 센티미터 3개 곱했어.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쓰여져 있는 것뿐입니다. 뭐 밀리리터, 리터 같은 것도 다 부피의 단위 될 수 있고요. 눈금 실린더나 피펫이라고 해서 부피를 측정하는 정밀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부피를 재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과 부피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단위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눈금 실린더하고 전자저울의 숫자 값을 직접 읽어서 밀도 값을 계산하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요 전자저울은 그냥 보이는 숫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 30.0 하면 질량이 30.0이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눈금 실린더의 경우는 조금 읽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요. 선생님이 좀 크게 그려볼게요. 눈금 실린더가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가 뭐 숫자가 딱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눈금이 오지 않고 액체가 살짝 양쪽 끝이 이렇게 올라가게 체크가 된다고. 여기도 좀 느껴지나요? 살짝 이렇게 올라가게 체크가 된다고요. 그럼 어디를 읽어야 되냐? 제일 꼭다리를 읽어야 되냐? 제일 아래를 읽어야 되냐? 중간을 읽어야 되냐? 궁금할 수 있다고요. 어디를 읽는 거냐면 무조건 수평한 부분에다가 내 눈을 맞추고 읽는 건 거예요. 어떠한 액체의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양 끝이 이렇게 살짝 내려가게 선생님 오버해서 그린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제일 아래를 읽어야 되냐? 제일 위를 읽어야 되냐? 중간을 읽어야 되냐? 어디를 읽는 거라고요? 수평한 부분에다가 눈을 대고 읽는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고 읽을 때 여기가 40이면 40이라고 읽지 않고 우리는 10분의 1 눈금까지 읽습니다. 그래서 40.0ml 이렇게 읽는다는 것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됐고, 자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것 뭐가 아니라고요? 질량, 부피, 온도, 길이, 넓이, 농도 등 이런 것들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라는 거 한 번씩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재하고 같이 매칭해서 보세요.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밀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밀도라는 건 뭐라고요? 질량을 비교하고 싶어. 그런데 똑같은 부피 대비 질량을 비교해줘. 이게 바로 밀도더라. 단위 부피당 질량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밀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한다고요. 자,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단위는 이렇게 되더라.
그때 이런 밀도는 뭐예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했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당연히 다를 거예요. 같은 물질이라면 분명히 같을 거예요. 그죠? 양에 관계없이 일정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라고 있는 게 보이죠? 조건이 있는 거예요. 특정한 조건 내에서 같은 겁니다. 됐어요? 이게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특히 기체는 온도에 따라 부피 변화가 크단 말이에요. 부피 변화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압력들은 밀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조건이 있을 때 그 양에 관계없이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의 경우는 특히나 온도와 압력을 반드시 같이 표현한다는 걸 이따가 한 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조건에서 같은 값이다. 이게 밀도입니다. 자, 부피하고 질량에 대한 질량 부피 그래프에서 밀도 비교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이런 거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지 않은 게 바로 기울기라는 표현입니다. 자, 기울기 한번 얹어 볼게요. 보세요. 과학에서 우리가 기울기라는 단어를 배워요. 그때 기울기라는 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냥 단순하게요. 가로축분의 세로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X축분의 Y축이라고도 하죠. X축에 무엇 쓰여져 있습니까? 부피 쓰여져 있어요. 그다음에 Y축에 무엇 쓰여져 있습니까? 질량 써 있죠. 부피분의 질량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밀도죠. 부피에 대한 질량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밀도를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기울기, 누가 더 가파릅니까? 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크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았어. 미끄럼틀이야.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았어. 미끄럼틀이야. 어떤 게 슝 내려가. 얘가 더 슝 내려가. 슝 내려가는 게 기울기가 큰 건 거예요. 됐죠? 그럼 이 그래프, 얘를 가 그래프라고 하고 요 그래프를 나 그래프라고 한다면 가 그래프가 나 그래프보다 뭐구나? 기울기가 크구나. 얘가 밀도가 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 거예요. 그때 가 그래프에 있는 A점과 B점은 똑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는 점인 거죠. 따라서 A하고 B는 기울기가 똑같네. A하고 B는 같은 물질인가 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C는 기울기가 다르네. 다른 물질이면서 밀도는 이렇게 됐나 봐 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고요. 이해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계산을 해볼 수도 있어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일단 계산보다 우리 일단 이해부터 해봅시다. 우리 밀도가 뭐였어요? 똑같은 부피 대비 질량을 비교해줘 였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이런 것도 해봅시다.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이야. 자, 똑같은 부피로 고정해요. 똑같은 부피 대비 질량을 비교해줘. 선생님 이거 아까 가라고 했죠? 이거 나예요. 자, 나는 질량이 이거야. 이게 가예요. 나는 질량이 이거야. 이게 나예요. 똑같은 부피 대비 질량을 비교하니까 누가 질량이 커요? 가가 더 크죠. 가가 더 밀도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숫자가 안 있어도 기울기라는 개념을 몰라도 똑같은 부피 대비 질량을 비교한 게 밀도라는 걸 알고 있으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같은 부피로 고정을 한 상태에서 가하고 나의 무엇을 비교한다? 질량을 비교해서 가가 더 밀도가 크구나라는 것도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각각의 우리 밀도 구할 수 있겠죠. 너는 밀도가 얼마니? 나는 10분의 22야. 너는 밀도가 얼마니? 나는 20분의 42야. 너는 밀도가 얼마니? 난 20분의 10, 0.5야.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과 함께요.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해낼 수가 있으면 되는 건 거예요. 그때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 선생님 언제 끝나요? 좀 힘내봐봐요 여러분들. 힘내요 여러분들. 자, 같은 부피로 고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얘기해 볼게요. 같은 질량일 때는 어떨까? 같은 질량일 때 부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요거 한번 이렇게 해서 질량을 한번 고정해 볼게요. 아무 데나 상관없어. 질량을 이렇게 고정해 볼게요. 질량을 고정했을 때 자, 이게 가고요. 이게 나인 거 보입니까? 그럼 누가 더 부피가 커요? 나가 부피가 더 크네. 같은 질량일 때 가하고 나에서 나가 더 부피가 더 커요. 그죠?
부피가 더 커요. 그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을 고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커지면 분모가 커지는 거죠. 분모가 커지면 전체적으로 밀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져야 되는 건 거예요. 부피가 나가 더 커? 그럼 분모가 네가 더 크겠네. 아, 밀도는 누가 더 크겠다? 가가 더 크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문제에서는 부피를 고정하거나 질량을 고정한 상태로 뭐 질량 비교해 보세요, 부피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비교하는 걸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요, 쭉 계속 읽어볼게요. 자,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에 뜬다. 밀도가 작아? 가볍겠네. 위로. 밀도가 작으면 어디로? 위로 간다. 실제로 이렇게 층상구조가 있을 때 아래에 있는 게 밀도가 제일 큰 거고 위에 있는 게 밀도가 제일 작은 거예요. 이렇게 밀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고체하고 액체는 온도와 압력을 크게 받지 않아요.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고체나 액체, 고체는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고 액체는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살짝 멀거든요.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이 부피 변화가 크지 않아. 부피 변화가 크지 않고 질량은 원래 안 바뀌는 거고 그럼 밀도 값이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기체의 경우는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요. 따라서 자 압력 우악 하면 부피가 확 변해. 또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들 사이 거리가 확 멀어진단 말이에요.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 변화가 크고 부피 변화가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밀도 변화도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체의 밀도는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의 현상 했어요.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현상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떠올린다? 밀도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돼요. 읽어볼까? 구명조끼를 입었어요. 떠요, 가라앉아요. 일반적으로 뜨죠, 그죠? 자, 밀도가 작아서 뭐 한다? 가라앉지 않는다. 바꿔서 얘기해볼까? 뜬다. 됐죠? 다음이요. 잠수부가 물속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물보다 밀도가 큰 납을 허리에 찬다. 물에 들어가고 싶어서 밀도가 큰 것을 이용한다. 다음, 비행선을 띄우기 위해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밀도 어때야 돼? 작아야 돼. 밀도가 작은 헬륨 기체를 넣는다. 다음, 가스 노출 경보기를 설치할 때 가스가 샜다는 걸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집이 이렇게 있는데 자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LNG는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가겠지. 따라서 LNG의 경보기는 위에다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공기보다 밀도가 큰 LPG라는 가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스를 사용한 경우는 공기보다 밀도가 크니까 어디로? 아래로 갈 거니까 아래쪽에다가 경보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가스가 누출되었어, 샜어라는 경보기 설치할 때 밀도가 작은 LNG는 어디에? 위에. 밀도가 큰 LPG는 어디에? 아래에 설치해야 된다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쭉 읽히셔야 돼요. 읽히라고 다 읽어주는 거예요. 체크해 보시면서 자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 이거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아 저렇게 물질마다 정해진 값이 있구나. 조건들이 부여된 게 보이고 기체의 경우는 어떻다?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 변화가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온도가 높아지면 생각해 보세요.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들이 운동이 활발해지고 그럼 입자들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는 건 부피가 커져.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는데 부피가 커졌어? 그럼 전체 값은 작아지겠지? 분모가 커졌으니까 밀도가 감소하겠다. 또 압력이 높아졌어요. 그럼 입자재 사이 거리가 이랬는데 우악 눌렀어. 그럼 뭐야? 부피가 작아졌어. 부피가 작아지면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전체 값은 커져야 되겠죠. 밀도가 증가한다. 이해를 하는 거지.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다음. 같은 물질의 경우 상태와 밀도 변화 봤을 때 부피가 기체가 제일 크니까 밀도는 기체가 제일 작겠죠. 물은 예외적으로 고체하고 액체 중에서 고체가 밀도가 크지만 물이 얼음은 밀도가 물보다 작기 때문에 물 위에 얼음 뜨죠. 그래서 여기가 물은 어떻게 된다? 물이 있고 얼음이 있고
수증기가 있다. 이렇게 예외적인 것들까지 하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물이 떠 있는 건 본 적이 있죠. 물이 떠 있단다. 얼음이 물 위에 떠 있는 거 본 적이 있죠?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량이 같을 때 물과 얼음의 밀도 비교 방법 얘기했어요. 물과 얼음을 비교하면은 얼음의 밀도가 자, 물하고 비교했을 때 더 작아요. 따라서 얼음 위에 물이 뜨는 거 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다 배웠어요. 정말 다 배웠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쌤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9쪽에 있는 문제를 싹 풀 거예요. 그때 문제를 풀긴 풀 건데 쌤이 그냥 풀면 의미가 없죠? 친구들 먼저 잠깐 정지하고 풀어보세요. 했습니까? 다 풀어왔죠? 자, 같이 이제 채워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특정한 조건에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물질의 양에 달라지지 않는 성질을 우린 뭐라고 한다? 물질의 특성이라고 한다. 두 번째. 단위, 부피당, 질량,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밀도. 밀도가 뿅뿅한 물질은 밀도가 뿅뿅한 물질 위로 뜬대. 뜨는 건 밀도가 커, 작아? 작아. 작은 물질은 어디로? 큰 물질 위로 뜨겠죠. 따라서 밀도 작은 큰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총 몇 문제 있어요? 7개 있습니다. 파이팅! 간다. 1번. 물질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O, 옳지 않은 건 X 가보도록 합시다. 자, 물질의 특성, 물질 종류마다 다르다. 맞죠? 그러니까 물질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물질 구분할 수 있다. 맞죠? 너 1기압에서 100도에서 끓었어? 넌 물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같은 물질이라도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물질의 특성이 달라진다. 양과 상관없이 일정한 값이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X가 됩니다. 정답은 OOX가 될 거고요. 다음,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지금 아직은 이런 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배울 단원의 제목이에요. 이번 시간에 밀도 배웠죠? 앞으로 끓는 온도, 녹는 온도, 용해도라는 걸 따로 배우면 아, 내가 배운 것들 빼고 이것이 물질의 특성이 아니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봅시다. 3번. 자, 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O, 옳지 않은 걸 X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밀도는 물질의 부피를 질량으로 나눈 것이다. 생각할 거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건 거예요. 따라서 부피를 질량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바뀌었죠?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이다. X. 밀도의 단위, 질량을 부피로 나눴어. 질량을 부피로 나눴어. 단위 체크해 보세요. 오케이. 두 물질의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작을수록 밀도가 크다. 이렇게 부피가 같을 때라는 말들이 나온다고요. 똑같은 부피 대비 질량이 큰 게 밀도가 큰 거야 라고 얘기했죠. 질량이 작으면 그럼 밀도도 작은 거야 라는 말이 될 겁니다. X, XOX 4번. 질량 20g인 돌을 50.0ml의 물이 담긴 눈금 실린더에 넣었더니 물의 부피가 60이 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자, 원래 물이 그냥 쓸게요. 50.0이었는데 돌멩이를 집어넣자 따란 60.0이 되었다. 그럼 돌이 들어가면서 증가한 요 부피가 바로 뭐냐면요. 돌멩이의 부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밀도 어떻게 구합니까? 밀도는 뭐분의 뭐라고? 부피분의 질량. 반복하고 오늘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자, 부피 얼마라고? 요 차이값 60하고 50을 빼주면 되겠죠? 얼마? 10.0 분의 질량은 얼마라고? 20. 약분 얼마? 2g per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합시다. 할만해요, 여러분들? 자, 모르면 계속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5번. 자, 그래프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물질 A부터 E까지의 질량과 부피 나타낸 것이다. A하고 D의 밀도 구하세요. A부터 E까지 누가 같은 물질이에요? 한번 골라보세요. 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다 계산해!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A부터 가볼게요. A, 부피 얼마예요? 10. 질량 얼마야? 40. 10분의 40. 단위 생략할게요.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일 겁니다. 얼마? 4. B 얼마예요? 너는 10분의 10이구나. 1. C는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요. 20분의 30이네요. 20분의 30, 1.5. D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20분의 10. 얼마예요? 2분의 1, 0.5. 2는 어디 있지? 여기 있네. 30분의 30, 30분의 30, 1.
됐어요. 답 구합시다. A하고 D의 밀도 구하세요. A 4 그리고 D 얼마? 0.5 단위까지 꼭 쓰시고 됐죠? 다음 그 다음에 같은 물질로 예상되는 거. 같은 물질은 뭐여야 돼요? 밀도가 똑같아야 된다. 자, 나 1이야. 나도 1이야. 너랑 나랑 같은 물질이구나. B하고 E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오른쪽 그림은 여러 가지 액체 물질 A부터 E까지를 비커에 넣었을 때 모습 나타낸 겁니다. A부터 E까지의 밀도를 등호나 부등호로 비교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아래로 갔어? 넌 밀도가 큰가 봐. 이렇게 되니까 E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D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C고 그 다음에 뭐예요? B고요. 그 다음에 A가 되겠죠?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쓰나 됐고요. 자, 다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을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떠오른다, 가라앉지 않는다, 뜬다, 가라앉는다. 누구다? 밀도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친구들 첫 시간 우리가 쭉 공부했는데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요. 맞아요. 조금 우리가 공부할 때 중학교 2학년은 단원도 많고 할 얘기도 많은 단원입니다. 자, 친구들 처음 과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너무 많은 정보량에 조금 힘들었을 수 있는데요. 또 하다 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응원하면서 다음 시간 예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요, 교재 10쪽부터 12쪽까지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탐구부터 시작해서 내신 쑥쑥 문제 풀어볼 거거든요. 선생님이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미리 한번 꼼꼼하게 풀고 생각해서 넘어오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납니다. 안녕.